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홈 화면 정리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앱들을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마트폰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앱을 찾으시려면 홈 화면 넘기셔서 일일이 찾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홈 화면을 정리해 두시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자, 우선 앱 정리 방법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관련된 앱들은 하나의 폴더에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앱 찾기도 훨씬 수월하죠. 예를 들어 구글끼리 묶는다든지 또는 게임들끼리 또는 브라우저들끼리 여러분이 규칙을 정해서 묶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그 규칙에 따라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앱들을 묶어주는 방법은 묶을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앱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이 묶을 앱 위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빠르게 얹어주셔야 되는데 천천히 가져가시면 앱이 밀립니다. 그렇죠? 계속 밀려나죠. 한 번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하나의 폴더로 두 개의 앱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폴더 이름 터치하시고요. 구글이라고 씁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련된 앱들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 안에 원하는 앱들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플레이스토어도 한번 넣어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한 번에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폴더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폴더에 들어간 앱을 홈 화면으로 뺄 경우에는 폴더로 들어간 다음 원하는 앱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뺄 수 있죠. 자, 그리고 폴더 안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넣을 경우에는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선택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앱들도 전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요. 앱 버튼 또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동시에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터치해서 들고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간편하게 원하는 폴더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홈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앱들이 있죠. 자,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앱 버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주 쓰는 앱에 넣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자주 쓰지 않는 앱은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앱은 자주 안 써요. 자, 그러면 이 앱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그대로 빠지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자주 가는 앱에도 폴더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 맵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따로 나와 있으니까 정신이 없죠. 자, 이런 경우 카카오끼리 묶어줄 수 있겠죠. 자, 카카오 맵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얹어주시면 같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폴더 터치하시면 카카오톡, 카카오 맵 다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도 폴더를 선택하시고 기다렸다가 바깥으로 빼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앱들을 모두 분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홈화면 페이지 수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앱 찾으려면 필요 없는 페이지로 자꾸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럴 경우 앱들을 한 페이지로 몰아주시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원하는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옮길 앱을 다 선택한 다음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이동이 되고요. 빈 페이지가 하나 생기죠. 그럴 경우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빈 페이지는 위쪽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 터치해서 넘기다 보면 우측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커버리,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넘길 때 잘못 넘겨서 여러 번 찾으시는데 이런 뉴스 화면이 싫으실 경우 이것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삼성 프리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삼성 프리나 구글 디스커버 모두 뉴스 화면이죠. 필요 없으면 이 부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홈 화면에 들어갔을 때 우측으로 넘겨도 더 이상 뉴스는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 이렇게 앱들을 모아둔 폴더를 만들었을 때 그 폴더의 컬러를 지정해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더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컬러 버튼이 있죠. 이 컬러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폴더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쉬운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 컬러가 지정이 돼서 폴더명을 읽지 않아도 컬러만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위젯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홈 화면에 위젯만 제대로 설정을 해 놓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제일 첫 화면에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들을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위젯을 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 빈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끝으로 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되죠. 자, 이 페이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 다음이나 또는 제일 첫 페이지 앞쪽에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저는 첫 페이지 바로 다음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위젯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젯 누릅니다. 홈 화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위젯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위젯 설치해 두시면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위젯 터치 한 번으로 돋보기를 실행할 수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돋보기 위젯 꼭 설치를 해 두도록 하세요. 자, 저도 설치를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돋보기 위젯 설치됐죠. 자, 터치하시면 바로 돋보기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계 위젯도 설치를 해볼까요? 잠금 화면에서는 시계가 보이지만 홈 화면에서는 시계가 보이지 않죠. 홈 화면에도 시계를 설치해 두시면 시간과 요일, 날짜를 바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계도 설치해 봅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계, 그 다음 돋보기 들어와 있죠. 자,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돋보기는 내리고요. 시계를 제일 위쪽에 배치시킬게요.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다시 위젯 들어가서 이번에는 날씨도 설치해 볼까요? 자, 다이나믹 날씨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현재 온도와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위젯을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움직일 위젯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날씨 위젯도 터치해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위젯들을 전부 모아두시면 일일이 앱을 찾고 해당 앱 실행하고 해당 기능 실행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이 이 위젯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도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은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두시면 전화기 앱 실행하고 연락처 찾을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연락처 누를게요. 추가합니다. 자, ib교육.com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ib교육.com 아이콘이 바로 나오죠. 자, 이 연락처도 원하는 위치에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을 켜신 다음 바로 넘겨서 해당 연락처만 터치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그 다음 문자, 영상통화 바로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카카오톡 위젯도 설치를 할 수 있죠. 자, 카카오톡 대화방 위젯은 카카오톡 안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 해당 대화방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방도 바로 가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위젯이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전화기 앱이나 문자 앱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은 캘린더도 설치해 볼까요? 자, 원하는 캘린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거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더 줄여 볼게요. 자, 그리고 터치한 다음 앞서 위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배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달력도 있고요. 시계, 날씨, 연락처, 돋보기 앱 전부 이렇게 한 페이지의 위젯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자, 달력이 너무 클 경우에는 달력을 좀 더 줄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도 공간이 좀 더 부족하다 하실 경우에는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위젯도 동일한 사이즈는 겹쳐놓고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날씨 위젯과 시계 위젯이 사이즈가 동일하죠. 자, 아무 위젯이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위젯을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날씨와 시간을 바로 전환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위젯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젯 스택은 사이즈가 같은 것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복잡하게 스마트폰 앱들을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위젯 페이지에 와서 자주 쓰는 기능들은 간단하게 실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전부 위젯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앱이 있으실 경우에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필요한 위젯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내비게이션 앱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위젯 터치하시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위젯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바로가기 모음 설치해 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길찾기, 교통정보, 음성 검색, 지하철 간단하게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길찾기 터치하시면 바로 길찾기 기능 실행되고요. 나머지 기능들도 카카오 앱을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해당 기능만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화면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몇 배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중요한 메모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금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요일 기본 정보만 나오죠. 이 잠금 화면에 중요한 일정이나 메모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꼭 켜지 않아도 잠금 화면만 보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잠금 화면 설정을 하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과 잠금 화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금 화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시계 크기라든지 위젯, 알림, 기본적인 실행할 수 있는 앱들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위젯 부분 터치합니다. 설정창을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날씨라든지 배터리, 삼성 헬스, 시계, 캘린더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리마인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리마인더 두 종류가 나오죠. 자, 하나는 오늘의 리마인더가 3개가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알림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리마인드를 자세히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아래쪽 리마인더를 선택하게 되면 오늘 일정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잠금화면 상태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리마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창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리마인더가 없다고 나오죠. 일단 잠금 화면에 리마인더를 뜨게 만들었어요.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잠금 화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과 날짜 아래에 리마인더 칸이 생겼죠. 자, 저는 지금 리마인더 설정이 없어서 오늘 리마인더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 리마인더를 설정하는 것은 홈 화면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잠금 화면에서 바로 리마인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리마인더 창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잠시 후에 손을 떼게 되면 바로 리마인더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마인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마인더는 잠금 화면에 3개까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목, 시간, 알림, 장소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제목부터 써볼까요? 자, 점심 약속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을 찍어서 해당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설정해 볼까요? 자, 오늘 오후 2시 1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알림 반복 설정인데요. 지금은 반복 안 함으로 나와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1분마다 1시간마다 1일, 1주, 1개월, 1년마다 리마인더를 반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1분마다를 설정하게 되면 1분마다 리마인더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리마인더 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일정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종료 날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저는 반복 안 함으로 해볼게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알림 설정이죠. 자,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 전체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고 화면 전체 알림과 긴 알림 소리,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화면 전체 알림은 리마인더 알림이 화면 전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전체로 나오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중간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 장소도 나오죠. 장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소 선택하시면 장소 선택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하신 다음 완료를 하시게 되면 해당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점심 약속이라고 보이게 되죠. 자, 이 아래에 2개를 더 설정할 수 있죠. 리마인더는 3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제가 3개까지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스마트폰 잠금 화면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으로 왔는데요. 홈 화면에서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도 있죠. 자, 리마인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 화면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리신 다음 검색에 리마인더라고 입력합니다. 자, 리마인더 검색하시면 리마인더 앱 버튼 나오죠. 자, 리마인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리마인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홈 화면에서 리마인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체크 동그라미에 체크해 주시면 일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완료됨에 완료된 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리마인더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해당 일정 중에 완료된 일정, 남은 일정을 모두 잠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잠금 화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일정은 체크 표시가 되고 취소선이 그어지게 되죠. 그리고 완료되지 않은 일정들은 동그라미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잠금 화면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일정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메모식으로 일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 안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중으로 부모님께 전화해야 함 이렇게 일정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로 두게 되면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반복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마다 1주마다 식으로 반복을 지정할 수 있죠. 자, 1일마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일정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반복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보이던 완료된 일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자, 그 대신 완료하지 않은 일정만 보입니다. 시장 보기와 저녁 약속 원래 있던 일정이고요. 지금 추가한 오늘 중으로 부모님께 전화 이 일정이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오늘 일정이 뭔지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 잠금화면 상태에서 항상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해당 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잠금화면이 되겠죠.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시간을 본다거나 할 때 항상 잠금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금 화면에 일정을 띄워놓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려서 낭패 보는 경우를 없앨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화면 캡처의 모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을 캡처할 일이 있는데요. 다양한 스마트폰 화면 캡처 방법이 있지만 주로 기본 기능만 이용하게 되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던 중에 캡처해야 될 경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스마트폰 측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있죠. 음량 조절 버튼 아래쪽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이 음량 조절은 좌측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음량 버튼의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처가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캡처한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잠시 동안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알림창을 내렸을 때 나오는 기능은 캡처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화면 녹화 기능만 제공합니다. 캡처는 알림창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은 모션 캡처가 있죠.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손으로 쓸어주는 것만으로 캡처할 수 있죠. 모션 캡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손으로 밀어서 캡처라고 있죠. 이 부분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손날을 터치한 다음 밀어주게 되면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주식 화면을 보다가 캡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화면 상태에서 손날을 스마트폰 우측에 대고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가 되고 아래쪽에 편집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편집 화면에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캡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은 보조 메뉴를 이용한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 메뉴에서 입력 및 동작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접근성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라고 나오죠. 자, 보조 메뉴를 체크해서 활성화 시킵니다. 자, 허용할지 물어보게 되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화면상에 아이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캡처가 되죠. 자, 이 보조 메뉴는 항상 스마트폰의 제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앱이나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면 이 버튼만 눌러서 간단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보조 메뉴를 누르게 되면 바로 캡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게 될 거예요. 이 보조 메뉴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조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보조 메뉴 글자를 터치해 주세요. 보조 메뉴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보조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처음에 보조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 메뉴 버튼 모양이 바뀌었죠. 자, 보조 메뉴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린샷 외에 추가한 메뉴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스크린샷만 이용할 경우에는 스크린샷 외에 나머지 메뉴는 전부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보조 메뉴에서 다른 기능도 이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화면을 캡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보조 메뉴 터치해서 열어주고요.
여기서 스크린샷 터치해 주시면 이 상태로 스크린샷이 찍히게 되겠죠. 자, 다시 설정의 접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입력 및 동작 들어가신 다음 다시 보조 메뉴 글자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보조 메뉴 항목 선택 나오죠. 여기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필요 없는 기능들 전부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면 이제 앞으로는 해당 메뉴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스크린샷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번 이렇게 화면에 떠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조 메뉴는 스크린샷 외에 다른 메뉴를 같이 띄워놓고 이용할 때 이용을 주로 하시고요. 스크린샷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빅스비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캡처할 수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빅스비 버튼이 있죠. 이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캡처해 보겠습니다. 빅스비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빅스비가 실행되겠죠. 화면 캡처해 주세요. 자, 캡처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복잡하게 설정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하고 손으로 터치하고 이런 기능들 필요 없이 빅스비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빅스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은 아니지만 여러 부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갤럭시에서 따로 배포하는 앱이죠. 갤럭시 굿락을 이용을 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굿락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굿락을 설치하셨으면 굿락을 실행합니다. 자, 굿락이 실행되게 되면 아래쪽에서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레지스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락을 설치했더라도 이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들을 한 번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굿락은 일종의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굿락에서 설치하는 앱들은 가방에 넣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이 있어도 사용할 책들은 따로 넣어 주셔야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레지스타를 일단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보기만 나오게 되죠. 자, 레지스타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레지스타가 실행되는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뒷면 두드리기 액션과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뒷면 두드리기 액션부터 볼까요? 자, 뒷면 두드리기 액션 터치합니다. 자,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고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여기를 체크합니다.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 공유하는 기능까지 바로 나오게 하려면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 공유 모드를 켜게 되면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공유하는 기능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나는 따로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 기본 모드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린샷만 찍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식 화면을 보던 중에 뒷면을 두 번만 두드려 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스크린샷이 찍히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그 다음은 음성 녹음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음 기능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죠. 화면 캡처와 음성 녹음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 두드릴 때는 음성 녹음 설정하시고 세 번 두드릴 경우에는 스크린샷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두 번이나 세 번 두드려서 캡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이 있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사용함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스크린샷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앞서와 같이 지금 기본 모드 또는 공유 모드를 여기 있는 설정 버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자, 길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캡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캡처 기능을 이용을 했을 때 캡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편집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뉴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데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캡처 후에 툴바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캡처한 후에 하단에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끄게 되면 캡처 후에 편집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캡처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캡처 후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편집 버튼 누르고 일일이 자를 필요 없이 즉석에서 잘라주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툴바 표시를 켜놓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 편집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캡처부터 할까요? 자, 뒷면을 2번 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편집 메뉴 나오죠? 여기서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편집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캡처한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죠. 자, 코너에 보시면 조절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점을 조절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잘라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우존스, 나스닥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부분 조절하고 위쪽 부분 조절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전부 잘라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하게 뭔가 내용을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펜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펜이 있는 스마트폰은 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붉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펜 굵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저는 펜 굵기 적당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X로 닫고요. 여기에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쓴 다음 자, 이렇게 참고하세요 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려받기 누르면 펜으로 글씨를 쓴 내용까지 한 번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금방 한 명령 취소는 여기 있는 편집 바에 보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명령 취소할 수 있고요. 명령 다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수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일이라든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메시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상대편과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캡처 기능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한두 번씩은 꼭 쓰게 되는 기능이죠. 편리한 기능들로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캡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의 움직임을 녹화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녹화하는 방법과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녹화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스마트폰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리신 다음 알림창에서 좌측으로 넘기시면
화면 녹화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 녹화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연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창에 있는 바로가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두 개가 나오죠. 자, 위쪽은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숨겨져 있는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알림창을 열었을 때 화면 녹화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버튼을 넣어주시고 아래쪽에서 완료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림창을 열게 되면 바로 화면 녹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 녹화 시작 창이 나오게 되고요. 소리 녹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죠. 설정 안함 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도 녹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미디어 및 마이크는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와 스마트폰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디어 및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누른 위치 표시라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를 할 때 상대편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여야 되겠죠. 여기 있는 누른 위치 표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때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누른 위치 표시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녹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녹화가 시작되죠. 자, 이 화면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앱을 실행한 다음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 터치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화면 움직임이 전부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미디어와 마이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녹화를 하게 되면 이런 메뉴 바가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일시 멈춤과 완전 멈춤이 있죠. 자, 일시 멈춤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잠시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누르면 녹화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톱 버튼은 아예 멈추는 거죠. 그러면 녹화된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사람 표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위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전면 카메라의 비친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설명을 하면서 내 모습도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누르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펜 포인터인데요. 이 포인터는 이렇게 S펜을 이용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S펜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S펜이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같이 나와서 움직이게 되죠. 펜이 화면 근처에 가면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펜을 움직이면 커서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화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S펜을 이용하면 커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편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은 필기 기능이죠. 자, 이 연필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그래프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펜을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컬러를 선택해서 원하는 컬러를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고점, 그 다음 여기에서 한번 꺾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직접 여기에 뭔가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필기를 할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S펜으로 터치해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손으로 터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으로 터치해도 그려지죠. 화면을 터치해서 페이지를 넘어간다든지 할 때는 여기 있는 펜을 한 번 더 터치해서 취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지금 터치하면 동그라미 표시 노란색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터치한 위치를 보여주게 되네요. 그 다음 지금 보이는 이 메뉴바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상에 올라와 있더라도 이것은 녹화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메뉴바가 나와 있어서 가리게 되면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바를 줄여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화 시간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녹화 시간 옆에 보시면 회색 막대가 하나 보여요. 이 막대를 터치해서 밀어주시면 다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은 아래쪽에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깔끔하게 녹화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 화면 녹화는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화면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영상도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자, 아이비구육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자, 아이비구육 채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녹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쇼츠 한번 들어가서 녹화를 해볼게요. 자, 이 쇼츠를 선택했습니다. 하이퍼랩스로 멋진 구름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도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도 전부 녹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일부 웹사이트나 앱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녹화를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녹화가 되지 않고 그냥 까만색 화면만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금융 앱의 경우는 전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제를 한다거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녹화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멈춤해서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화한 영상 여기 있죠? 자, 터치해 볼게요. 그 다음 소리를 키워 볼게요. 자, 녹화가 돼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유튜브도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유튜브 화면 들어왔죠? 자, 지금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녹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화면 녹화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고 화면 녹화가 나오게 한 다음 이 화면 녹화를 한 번만 터치하지 않고요.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화면 녹화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소리 녹음 설정할 수 있고요. 동영상 화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화질 선택해 주시면 낮음, 중간, 높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풀 HD, HD, SD 세 가지 종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고화질로 녹화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본 셀프 동영상이 있죠. 내 모습이 화면상에 뜨게끔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내 모습을 어느 정도 크게 띄울지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기본값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누른 위치 표시라든지 화면 녹화한 것이 저장되는 위치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